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저기 봉화마을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순 여사를 만나 뵈러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두 영부인들 뿐만 아니라 그 윤석열 대통령과 스스로도 그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아주 존경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부인들끼리도 공감을 갖고 그렇게 서로 이제 긴밀한 어떤 이제 조언과 그런 관계, 협력 관계로 앞으로 잘 화합을 하는 그런 모양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 좋은데 진영별로 더 이상 이제 진영 논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좀 지양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두 분이 쭉 또 너무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건 좋은데 너무도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기 둘 다 이제 두 분 다 벼락치기 대통령. 왜냐면은 이제 그야말로 그러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분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대통령 당선되기 한 1년 전, 한 2년 전만 해도 정말 생각도 못 했죠. 그러니까 이 준비 기간, 예상된 기간부터 앞으로 5년을 더 재임하죠. 그러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5년 재임하고 그 이전에,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생각 예상했던 기간 5년보다 훨씬 짧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얼마나 오랫동안 그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습니까? 30년, 40년 되죠? 예. 그러니까 만나고 이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군인들 이제 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한창 정치인을 했을 때도 전두환, 노태우 이런 양반들, 이런 분들 전혀 대통령을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된 거는 마찬가지지만은 이분들은 그래도 평생을 군에 바쳤기 때문에 어떤 군 생활을 좀 연장적인 어떤 그야말로 군대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드디어 별 달았다가 별 5개짜리 최고 통수권자로 승진했다. 뭐 아마 그 정도 생각 이외에 국가를 책임지는 뭐 다른 큰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냥 민간에서 자라난 정치인으로 자라났던 공무원으로 자라났던 이제 민간에서 자라난 정치인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 불과 1, 2년 내지는 길어야 3년 정도나 될까? 그런 정도의 그리고 그 직전까지 과연 이 양반이 될까? 이렇게 국민들도 이제 반신반의하던 중에 이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말이냐. 근데 물론 이게 뭐 잘못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는 그 이명박 박근혜 그렇게 지나올 때는 그래도 갑자기 인물을 등용하는 걸 국민들이 별로 원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와서 이제 그야말로 갑자기 떠오르는 스타로 이제 등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은 걸까 이렇게 전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들하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이런 벼락치기, 뭐 자꾸 이런 식을 비유해서 안 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혜성같이 나타난 그런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여기서 확인을 하고 그런데 그 공통점이 도대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좀 다른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도
그 기사들 보면은 정치인들끼리 서로 이제 뭐 SNS로 논쟁을 하죠. 최근에도 그러고. 그래서 SNS로 논쟁을 하는데, 뭐, 그게 정말 과거의 정치인들 정말 예전에 그 조선시대는 4단 7정론 가지고 서로 누구 학설이 옳다, 누구 학설이 옳다, 이런 걸 가지고 막 싸웠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쓸데없는 거 싸운다고 그냥 비웃고 그랬죠. 4단 7정론, 뭐가 옳다, 뭐가 옳다, 이걸 가지고 그냥 싸우고, 재래의식도 물론 있지만은. 근데 그거보다 더 형편없는 지금은, 뭐, 누구는 수박과 같다느니, 누구는 사과와 같다느니, 뭐, 기차는 간다느니, 뭐,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야말로 예전에 뭐 그야말로 공리공론 하는 유학자들 정치인들이 당파 싸움은 그나마 그 싸움을 곁에서 들으면 그래도 배울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언론으로 계속 들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예, 그런데 왜 또 들어야 하느냐 하면은 되게 이제 논객이라든지 문인이라든지 물론 뭐 유명하다고 뭐 훌륭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글이라든지 어떤 발설 그런 걸로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그 사람들의 발설이 그야말로 대중의 재미라든지 그나마 약간이라도 배울 게 있다. 그래가지고 유명해집니다. 예, 뭐 진중권 씨라든지 뭐 김지아 씨 뭐 옛날에 그런 사람들. 예,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와는 다른 식으로 그냥 그 투표를 하고 그냥 선거 홍보지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유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도가 정치인들은 다른 여느 뭐 논객, 문인, 연예인 뭐 다른 여러 뭐 이른바 셀럽인지 뭔지 그런 사람들보다 정치인들이 독보적으로 그 지명도가 높습니다. 이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근데 이 높은 지명도는 이제 그야말로 정치를 베풀어가지고 국민들이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한다 그런 걸 다 알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더 맡기면 되겠다 안 맡겨도 되겠다 이런 걸 판단하고 그런 걸 기준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유명한 거지. 아니 그냥 뭐 이 사람들이 어떤 신변잡기 같은 그냥 뭐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그냥 국민들이 들으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야말로 예전에 4단 7정론 가지고 뭐 유학자들 그런 당파 싸움하는 건 그 정도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래도 학계의 논박이라든지 그런 거 정도를 가지고 어떤 보도를 해서 그 싸운다는 거 그거 가지고는 그래도 국민이 좀 배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배운다는 거. 그런데 이건 뭐 그냥 그야말로 일반인 수준밖에 안 되는 뭐 수박이 어떻고 사과가 어떻고 뭐 기차가 어떻고 맨 그냥 뭐 이런 그런 소리까지를 그냥 언론에 맨날 도배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국민은 그걸 들어야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 하려고 한 거냐면 결론은 자기 지명도 가지고 자기가 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발설이라든지 대중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이유로 유명한 게 아니죠. 정치인은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겁니다. 그 권한 가지고 행사해가지고 국민이 그 행사를 한 결과를 보고 이건 누가 한 거다. 그걸 확실히 알아가지고 다음에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치인의 지명도가 있는 것이지 무슨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더라 뭐 이걸 가지고 국민이 관심 두려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자꾸 이렇게 뭐 쓸데없는 없이 그냥 SNS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논하는 거 이런 거는 진짜 공해고 그야말로 이제 국민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지명도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좀 절제를 해야 되고 특히 예전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자기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지명도가 높다고 해서 이렇게 막 유튜브하고 SNS하고 그러면서 또 무슨 그냥 좌파 논객들하고 같이 그냥 무슨 뭐 토론회 가서 이기는 걸 그런 걸 맛을 들이고 같은 정치인들끼리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자신의 지명도를 그냥 그런 정치인 말고 그러니까 어떤 뭐 유튜브라든지 무슨 뭐 논객 그런 걸로
그러니까 그 지명도는 뭐든지 할 수가 있죠. 아닌 말로 진짜. 예? 그러니까 딴 거에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아무래도 힘든 거니까 딴 거보다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여론조사가 그렇다 해도 하늘의 판단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선택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 대신 선택받은 그런 윤석열 대통령은 비교적 그래도 홍준표 후보보다는 그래도 나았지만은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바로 그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문제점부터 일단 좀 보도록 하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또 그때 특징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은 고졸이었다 이거죠. 근데 뭐 고졸이었는데 그게 어쨌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이란 거는 대학 입학보다 훨씬 그것보다 더 강한 스펙인데 어쨌든 간에 이 소위 말하는 가방끈 이것이 이제 뭐 긴다고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대학만 나온 게 아니라 그런데 고졸을 보다 더 나온 사람은 대학인데 솔직히 대학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공부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수 즉 최고의 속한 교수가 되려면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되어야죠. 그럼 박사가 된다면 뭘 하냐면은 이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그 학교에서 그냥 정식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강의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거지만 어쨌든 간에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떤 이제 상위적인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동경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대학을 나오면 뭐 중고등학교 선생은 됩니다만은 근데 고졸이란 것은 사실 이런 남을 가르친다든가 이렇게 남한테 나 좀 이거 정도 안다 하고 좀 자랑하고 뿌듯하게 그러기에는 조금 멋쩍기는 하죠. 사법시험은 어디까지나 실무를 하고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자격 시험이지 어떤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한 자격 시험은 또 전혀 아니니까 사법시험은 관계가 없고 어쨌든 고졸이라는 구조 자체로는 물론 아주 옛날에는 1900년대 초에는 고등학교 주로 보통학교, 국민학교 선생을 했었지만은 그때의 고졸이야 엄청난 높은 학력이고 그래서 이 고졸이를 별거 아니지만은 이미 대통령이라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다른 무엇을 비유를 해도 그냥 비교가 안 될 그런 성공을 이미 거뒀는데 그런데 이런 이제 그러고도 이 고졸이란 거에 대해서 소위 컴플렉스인지 그게 가졌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이 고졸로서는 하기가 곤란한 그런 가르치는 일들이죠. 근데 대통령은 모든 걸 커버할 수 어떤 성공보다도 더 위의 성공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한 그런 교수들 그런 교수들도 얼마든지 장관으로 불러와가지고 밑에 부릴 수가 있고. 근데 대통령이 이게 장관들을 부리는데 그런데 장관들은 대부분 그렇게 어떻게 남들 앞에서 강의하고 그렇게 천박하게 말하면 잘난 체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데 대통령이라도 고졸이라면은 그 자격이 없다. 근데 대통령이 됐으니까 어느 대학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한 사람인데 내가 꿀릴 게 뭐 있냐? 결국 뭐냐? 나는 그들보다 아는 게 더 많다. 그리고 대통령이 뭘 하자고 하면 또 대부분 법률상으로 특별히 금지가 안 돼 있으면은 다 되잖아요. 이번에 청와대 이전도 사실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 마음대로 해야 되는가 사실 의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하자고 그냥 그냥 다른 장관 공관들도 다 뺐고 이래저래 뒤섞고 그랬죠.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이니까 뭐든지 다 한다 맘먹으면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노 대통령이 어떤 이제 대통령님 말고 중점을 둬가지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뭐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알 겁니다. 예, 특강, 강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어디 가서 가지고. 근데 물론 지도자가 몇 마디 훈신할 수 있습니다. 그 뭐 독재 정권일수록 더 그렇고 교시도 낼 수 있고. 그런데 그거는 한 몇 마디 그냥 얘기하고 그걸 그러고 말고 또 독재 정부라면 또 한 1, 20분 얘기하지만 뭐 국민의 권장 정도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 민주정부에서는 대통령은 한두 마디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뭐는 뭐다. 그러니까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하려면은 그들이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여러분이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한마디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두 마디 그것도 그러니까 참모들한테 그걸 그러니까 조언을 받아가지고 한두 마디 이렇게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그 대통령을 한마디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 한두 마디. 스스로 얘기일 수도 있고, 참모들이 얘기를 종합해서 하는 얘기. 그런데, 이거 뭐 30분 내지 1시간 어디 가서 계속 얘기하는 거, 이거 대통령이 어디 할 일입니까? 오히려 대통령은 특강을 받아야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전문가들을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혼자서라도 강의를 들어가지고, 예? 대통령이 이 정책상에 전문가들 불러서 특강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국제 정세가 어떻고 경제 문제가 어떻고 특강을 시켜서 이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죠. 근데 대통령이 툭하면 시간을 내 가지고 어디 가서 특강.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자기 그야말로 더 천박하게 비유하자면 학력 컴플렉스 해소. 나 비록 고졸이지만은 너희들 대학원 뭐 백사, 석사, 박사 하던 사람들도 솔직히 그 사람들도 자기 원한다고 뭐 교수 자리 팍팍 나오는 건 아니죠. 예, 그 강의하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니들도 못하는 강의 펑펑 하고 다닌다. 이런 우월감, 대통령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이 우월감을 팍팍 해소하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인가? 이제 다 눈치를 이제 봤을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구두 맞추러 시내에 나갔습니다. 뭐 예전 뭐 떡볶이를 먹었던 그 극장 갔습니다. 팝콘을 먹었습니다. 뻔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뭡니까? 저기 방탄소년단 안무개 비인지 레인인지 뭐 안무개 누구 그런 사람들이 딱 시내에 나오면 사람들이 누구 떴다 하고 막 웅성웅성대죠. 예. 그러니까 연예인들 스타 됐다고 이제 배우 그 스타들이 오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삥 둘러서 봅니다. 그때 이제 연예인 스타가 됐으면은 스타가 된 사람은 그런 이제 스타의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본다 이런 거 그런 거에 의해서 이게 그러면 또 스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누가 사인해 달라고 막 그냥 겸손하게 사인하고 이렇게 일일이 인사하고 그러면 또 보는 사람들은 지위가 저렇게 명성이 있는데도 참 겸손하고 그냥 소탈한 분이다 칭찬하죠. 그러면 또 그런 칭찬받는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대통령은 실무로 일을 하는 직책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그냥 무슨 시내에 나와가지고 아니 그거 누구 시켜서 아무게 요새는 또 보통 사람들도 굳이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그냥 다 그거 보면서 이렇게 얼마든지 물건 선택하는데 인터넷으로 가보지 않고도 홈쇼핑을 하는데 대통령이 굳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물건 살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실제로 사봐야 뭐 또 질감을 알고 그렇다지만은 대통령 정도 되면은 뭐 사와라 시켜가지고 사와가지고 마음에 안 드네 다시 가져와 시킬 수도 있고 그 정도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 그걸 일일이 다 사고 도대체 무슨 목적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물론 지금도 비판이 있고 이제 이런 행각을 앞으로 뭐 한두 달 안에 좀 그친다면은 사실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 좀 그런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면모 보이고
불편을 주면 그냥 만다 이렇게 해서 딱 그만두면 그만인데, 많이 진짜 계속해서 진짜 그냥 주말마다 계속 여기 뜨고 저기 뜨고 해가지고 그냥 국민들 앞에서 나타나서 야 저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그냥 그야말로 이제 영화 배우 스타 보통 사람들 일반 국민들도 뭐 되고 싶지도 않은 사람도 있지만 또 되고 싶은 사람도 있죠. 나도 뭐 능력만 되면은 영화 배우 가수 돼가지고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야 뜨고 그냥 그러고 주목하고 그런 사람 되는 거 네, 나름 기분 좋죠. 이제 그런 거를 보통 사람들은 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꼭 뭐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물론 진짜 다른 방면에 셀리브리티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뭐 평론가, 예술가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오래 정치를 한 사람은 정치인도 물론 어떤 도지사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런 과정을 한 몇 년 내지 10년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명성 그런 거 그 자체를 즐기려는 생각이 별로 없죠. 이미 다 명성 길 가면 누군지 알아보고 그런 게 다 겪었으니까.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한 대통령 되기 2, 3년 전만 해도 뭐 길을 나갔다고 누가 야 저 사람입니다 하고 그냥 막 그런 걸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셀리브리티가 된 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즐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특강을 해 다니고 뭐 그러니까 교수들, 연예인들 특강을 다니고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이런 그러니까 길에 자꾸 나타나서 주목받기를 하는 걸 즐기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뭐 물론 노무현 대통령 뭐 잘한 것도 있고 뭐 윤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는 여러 가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너무 닮다 보면은 그 퇴임 후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면에서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이 꼭 반드시 이상적인 대통령이 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존경했으면 됐고 너무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좀 그만 했으면 좋겠고 그야말로 이제 너무 갑자기 벼락치기 대통령이라서 자꾸 이렇게 그 명성을 즐기는 그러한 모습 이런 거는 이제 좀 이제 접고 정말 대통령은 아무리 그러니까 더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 앞에서 이렇게 무슨 자기가 어떤 책임은 안 지면서 자기 이름 명성을 즐기는 가수라든지 연예인 하다못해 뭐 문필가라도 뭔가 책임은 안 지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책임을 지고 그리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 결정을 하는 그런 이제 엄청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위치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어떤 무작위로 만나는 시민들 그런 사람들을 너무 그런 거에 너무 휩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생각과 의견은 하나하나 좀 정제시켜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한 의견을 받아들여야지 길에서 만난 어떤 우연히 마주치는 그 한 사람 그런 사람에 너무 경도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까지 본 걸로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벼락치기 대통령으로서 그 똑같은 단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그것은 이제 이런 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까는 앞으로 이제 보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